자면 더 졸려요. 잠깨. 아침부터 햄버거 먹었어. 자, 제가 햄버거 되게 좋아해요. 막 세끼 먹을 때 있어요, 햄버거만. 아침에 햄버거 먹었는데 버거킹 괜히 먹었다. 뭐 느글느글해서. 여기 뭐지? 맥도날드 옆에 있죠? 버거킹. 아침에 먹지 마. 이상하네. 이 새끼 고기 이상하게 썼나? 자, 봅시다. 자, 후삼국 통일 과정은 여러분들, 후삼국은 2012년에 한 문제 지방직이 나왔는데, 13년에는 안 나오고요. 13년 국가직도 안 나왔어요. 9급, 7급 막론에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후삼국 내용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교재로 읽으시면 얼마 내용이 안 되니까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나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그냥 와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써줄게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이거에 더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후삼국 통일한 게 일단 고려죠, 여러분. 왕건이 세운 고려. 자, 태조부터 일단 성종까지만 여러분들 간단히 좀 볼게요. 자, 태조 때 했던 업적은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3개입니다. 하나는 궁예와 견훤과 달리 민생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태조왕건이에요. 이게 사실상 후삼국 통일의 기반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어요?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조세 수치할 때 10분의 1 원칙을 확립한 거예요. 그 이상 거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엄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진대법 계승안 뭘 또 설치하죠? 흑창이란 기구를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생안정이고요. 그 외에 그냥 간단한 것들요. 꼭 외울 필요 없어요. 흉년에 뭘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땅이 황무지였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농경지로 바꿨어요. 그럼 이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의 민전이 되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일단 몇 년간 어때요? 당장 농경지가 됐으니까 땅이 척박할 거 아니야. 그럼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몇 년은 좀 어때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럼 외우지 마시고. 외워야 되는 건 이거 2개라고요. 딱 외워야 되는 건.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제일 시급해요. 바로 호족 무슨 책이에요? 통합책이죠. 호족 통합책 아닙니까? 됐죠? 자, 호족 통합책을 위해서 여러분들 회의와 강경한다. 회의와 강경을 한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내 목소리. 자, 회유가 뭐죠, 회유? 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뭘 줍니까, 호족한테? 왕시성을 하서 하죠? 왕족으로 대우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또, 뭘 하기도 해요? 거의 이들과 뭘 합니까? 정력, 결혼책을 하죠. 맞죠? 혼인을 맺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뭐요? 공로에 따라 뭘 주기도 해요? 그쵸? 경제권인 땅을 지급하기도 했죠. 맞죠? 역분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회유에 해당하고요. 자, 강경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그쵸? 사심관과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심관과 기인제도죠. 자, 기인은 옛날 통일신라의 무슨 제도에서 유래했어요? 상수리에서 이어진 거예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심관은 뭐예요? 이거 중요하죠. 거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최초 사심관이 누굽니까? 경순왕이에요. 김부의 김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 어디로 불러드려요? 개성으로 불러드려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경순왕이 이 일대 최고 귀족 아니었어요? 왕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 왕건의 신하가 됐으니까 귀족이 됐잖아요. 맞죠? 경주 일대 최고 권력자죠? 얘를 중앙으로 불러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저 경순에게 뭘 줘요? 사심관이란 직위를 줘요. 그리고 뭘 맡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대한 통제를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몸은 거주를 어디서 해요? 개성 서울에서 하는 거야. 수도에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단 그 눈은 어디로 돌려 있어야 돼요? 눈은 그쵸? 자기 지방으로 돌려 있어야 돼요. 오케이? 만약 여기서 무슨 변란이 일어나거나 세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래요. 무조건 죽여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사심관의 대상은 호족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심관의 대상은 지방 호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사심간의 대상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시라고. 아, 그 새끼는 원래 지방 호족 출신이잖아요. 지방 출신인데 불러들였으니까 거주는 서울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할까요? 2012년에 2번 나왔고 13년에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자, 하여튼 사심간. 그 다음에 기인은 뭐예요? 기인은 지방 세력의 자재를 어디에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쵸, 수도에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태조는 이 후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각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부터 억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제들을 서울에 불러들여 놓고 그들에게 지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거예요. 이걸 자문이라 그래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질로 잡아놨던 걸 기인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기인에 차출돼서 어느 정도 역을 담당하면요, 해방돼서 그 다음부터는 과거를 쳐서 관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호족에 대한 견제책이었다는 거 꼭 알고 계십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 국호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국호. 국호가 고구려랑 같죠? 맞죠? 그래서 고구려가 가졌던 옛 땅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국초부터 무슨 정책 추진합니까? 북진 정책 추진했잖아요. 어떤 땅을 여러분들 기지로 삼아요? 옛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요. 그쵸? 수도급으로 발전시키고 여기를 통해서 북진 정책을 해당합니다. 단행합니다. 알겠죠? 자, 원래 당시 여러분 개성을 수도로 했을 때 평양은 완전 황무지였어요. 허허벌판이요. 허허벌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까지 여러분들 무슨 강까지 영역을 넓히죠? 청천강부터 북한 쪽에 영흥이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대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럼 원래 여기엔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압니까?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피지배층 무슨 족? 말갈족이죠. 말갈족. 이제 여러분 고려부터 말갈이라 안 불러요. 뭐라 부를까요? 여진이라 불러요. 알겠죠? 여진. 자, 원래 이쪽에는 동여진족이 있었어요. 동여진족. 얘네들을 우리나라 쪽에 포섭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못생겼죠, 좀. 이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족들이잖아요. 못생겼죠? 그래서 북한 애들 못생긴 거예요. 구라예요. 자, 아무튼, 자, 동여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여진이 여러분 서여진, 동여진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동여진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좀 어때요? 우리나라가 좀 포섭한 여진족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 4번. 자, 이 태조의 업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후대 왕들에게 내린 교훈서가 뭐예요? 훈요십조였죠? 여기에는 다양한 세상들이 막 보이죠? 맞죠? 다 이따가 여기 있어요, 문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신하들에게 내린 지침서가 뭐예요? 정계와 계백, 료서 있었죠? 오케이? 정계, 계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어차피 주관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태조는 끝이에요. 이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즉위왕이 누굽니까? 고려 2대왕. 태해. 그쵸? 해종이죠. 자, 해종 때는 뭐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정략결혼 때문에 일어난 난이 뭐예요? 지방 호족의 난. 왕규의 난이었죠? 오케이? 지방 호족 왕교의 난이었죠? 왕교의 난.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왕십령이거든요? 왕십령이라는 호족은 어디 있냐면 평양에 있는 호족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왕규의 난으로 어쨌든 태조 때 안정됐던 왕권이 잠깐 흔들려 있대. 그래서 해종 다음에 즉위한 3대왕 정종 때는 어디로 천도를 추진했을까요? 왕십령이 있는, 그렇죠, 서경으로 천도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요. 귀족들 반대 때문에. 오케이?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자, 한편 여러분 정종 때 거란족이 침입한대요. 갑자기 거란족이 침입한 소식 듣고, 자, 대비하기위해서 무슨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광군이라는 조직을 정비하기도 하죠. 광군이라는 조직. 오케이? 군대 조직을 정비하잖아요.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거란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거란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됐을까요? 그쵸? 거란이 어디 멸망시켜요? 발해 멸망시킨 거예요. 원래 거란은 당나라 위에 있는 유목민족이에요. 당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후삼국일 때 당나라는 5대 10국으로 분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 분열된 거야, 중국이. 그 틈에 이제 거란족이 남쪽으로 남하한 거예요. 그래서 남하에서 당시 세력이 약해진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오케이? 그리고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고려로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해와 우리 고려는 어때요? 동족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받아주거든? 그대로 받아주고 높은 관직을 줘요. 이 발해 유민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동족관계이니까 우리 동족을 말살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부교라는 달에서 거란이 보낸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신들을 다 귀양분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조왕건은 고려 초창기 때부터 거란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겁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나라다. 됐어요? 그러면 훈요 10조에 그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란과 교류를 하면 안 된다. 나오겠죠? 오케이? 거란과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딱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이면서 거란이 전쟁 준비를 했겠죠. 그것 때문에 요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후에 여러분들 정종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무지하게 중요한 왕이죠. 태조 다음에 중요한 왕 아닙니까? 오케이? 광종. 자, 광종하면 여러분들 다 무슨 정책이에요? 대부분이 다 왕권 강화와 대적 강화, 다 이런 업적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죠? 노비 안건법을 추진하죠. 자, 이유는 역의 계기라 보시면 돼요. 당시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지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 병사는 대체로 이 지방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이었어요. 그 기반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반란 방지를 위해서는 그 노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조리 뺏어버려야겠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실시한 게 노비 안건법이에요. 오케이? 지방 호족들의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서 노비를 뭐로 만들어요? 양민, 평민으로 해방시키죠. 그럼 얘네로부터 또 뭘 수취하겠어요? 세금을 수취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도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겠죠. 오케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제도 실시합니까? 드디어 중국의 본바다 우리나라도 최초 과거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유학자. 쌍기라는 사람이 들어왔었어요. 맞죠?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과거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내쳤으니까 새로운 세력 등용해야죠. 그럼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니까 대체로 유학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으려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시 과거제는 문과, 기술과인 잡과, 그 다음에 승려법은 승과였거든요. 제일만 누굴 우대해줬을까요? 당연히 문과. 왜 웃어요? 문과. 그쵸? 문과 합격한 사람을 주로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합격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렇게 강해진 왕권을 통해 광종은 황제 칭후를 썼고요. 칭제건원이라 그래요. 칭제. 황제 칭후를 쓰고, 자,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거 뭐예요? 광덕, 준풍이라죠. 거의 여기까지 알면 다 맞춥니다. 알겠죠? 다 왕권 강화예요. 전부 다. 됐죠? 자, 이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경종이죠. 자, 광종이 죽고 나서는 이렇게 억압된 이 호족들이 뭐 했겠어요? 막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엄청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실시한 게 무슨 제도일까요? 걔들 풀어주려고 한 거. 땅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실시한 게 시정 전식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제 어때요? 체계적인 이 토지제도가 드디어 이 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케이? 이때 불만이 많았던 호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여러분 이 전식과예요. 전식과.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 할 때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주요 내용들은요. 자,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구예요? 고려 초기의 마지막 왕. 그쵸. 성종이죠. 오케이? 여기 하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성종 때가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성종 때 누굴 등용합니까? 육두품 출신 최승로의 건의를 들어서 최승로가 28개의 글을 올리죠. 시무 28조. 또 그전 5대 왕의 업적 평가도 하거든요. 그걸 5대 치적이라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최승로예요. 됐나요? 그럼 최승로는 언제 왔냐면
이 아까 초대 사신관이 경순왕이라 그랬잖아요. 경순왕이 이렇게 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최승로예요. 오케이? 유학자 최승로. 그래서 이때 이제 성종 때 높은 관리로 발탁돼서 자, 이 시무 28조 올렸던 겁니다. 됐나요? 자, 최승로의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 유교 정치예요. 유교 정치의 확립. 앞으로 우리 고려의 정치 방향은 유교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 중심 사상은 불교 아니었어요?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되냐? 자, 불교는 개인 수양, 심신 수양, 수신의 기능에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단 정치는 무조건 유교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교 정치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런 걸 유교 정치라 그래요.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가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요거. 왕권과 신권이 대체로 어떻다? 동등하다. 이걸 여러분들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보다 위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왕이 독재를 하면 안 된다고. 왕이 신하를 막 억압하면 안 된대요. 올바른 신하를 등용해서 신하와 왕이 같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유교 정치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 어때요? 잘 돌봐주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 뭐 하는 거예요? 잘 받드는 거죠? 맞죠? 그래야 나라가 잘 이끌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교 정치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중앙정치 확립되고요. 지방정치 확립됐겠죠. 오케이? 자, 고려의 중앙정치가 몇 성 몇 부예요,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2성 6부 체제죠. 맞죠? 이것도 이때 얘기해 줄 거고요. 지방은 뭐예요? 드디어 뭘 파견하기 시작해요? 중앙 집권적 해야 되니까. 지방관 파견을 하죠? 맞죠? 12목이라는 중요 일대예요. 맞나요? 그럼 거기에 있는 호족들은 이제 어때요? 얘 통제를 받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직계를 줘요? 향리라는 직계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성종 이후부터 향리는 두 개로 구분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향리, 무슨 향리일까요? 자, 상층 향리, 하층 향리인데 상층 향리는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호장, 부호장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호족들 중에서 장이죠.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향리들도 지방에서 뭐가 있어요? 직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호장과 부호장들은 상층 향리라 불러요. 그리고 그 이하들은 하층 향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둘의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00% 아니에요. 주로예요, 주로. 주로 호장과 부호장의 자제들은요. 주로 이 향리직을 이어받지 않고요. 주로 어땠을까요? 주로 과거를 쳐서 중앙에 뭘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관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때요? 윤택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네 글자로 향공진사라 그래요. 지방에서 시험 보는 걸 향공이라 그래요. 쳐서 중앙에 진사로 나아갔다는 뜻이야. 합격자 진사라 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하층 향리들의 자제들은 주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로 자식이 3명이라 봅시다. 알겠죠? 자식이 3명이라 보자고요. 2명이라 봅시다. 이 하층 향리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 기인제로 차출되기도 했죠. 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직역 세습을 해요. 대체로 이거예요. 대체로 직역 세습이에요. 직역 세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향리직, 아빠 향리직은 어떻게 한 거야? 아들이 이어받는 거죠. 왜 이어받아야 돼요? 그만큼 나라에는 지금 향리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죠? 전국의 지방관 파견한 게 아니지. 그렇죠?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하면 모든 지방이 중앙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살고 있던 차라리 호족들에게 계속 향리라서 그들에게 행정 실무를 그냥 맡겨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케이? 그러면 그 집안이 몰라가면 안 되잖아. 몰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가로 준 땅이 뭐예요? 바깥 일을 한다 그래서. 그래, 외역전. 그쵸? 이 땅을 받아가면서 아빠 직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거 직역세습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외역전은 집안 대대로 세습이 되는 땅이죠. 오케이? 그래서 영업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습 가능한 땅 영업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향리제도를 신설하고 이거를 정비한 게 최승로예요. 중앙에는 유교 정치에 입각한 이성육부 체제를 확립했고요. 지방에는요.
저 지방간 파견하되 저 지방 호족들을 향리로 편제해서 향리를 두 개로 구분하였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 정치는 유교로 한다니까 관리들에게 열심히 뭘 가르쳐야 돼요? 유학을 가르쳐야지. 그죠? 그래서 무슨 학교 만들어요? 중앙에 국자감을 설립하죠. 중앙에 국자감. 그리고 지방에는 뭘 파견해요? 경학박사를 파견하죠.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에 향교가 세워지면서 여기서는 저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또 관리들에게 월마다 과제를 줍니다. 그걸 뭐라 할까요? 유교에 관련된 과제를 줘요. 문신, 월가법 이런 것도 설치하기도 하고요. 실시하기도 하고요. 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얘기만 좀 할게요. 요거 얘기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성육부. 자, 이성육부 봅시다, 여러분들. 자, 뭐하고 뭐를 이성이라 그래요? 최고기구, 중서, 문화성, 그 다음에요. 상서성이죠. 이게 지금은 행정부 같은 거예요. 나라의 부서와 부서 장관들을 통솔하는 이 관청이 상서성이에요. 그래서 상서성은 육부를 집행하고 관할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중서문화성은 두 개로 나뉘어요. 업무에 따라. 자, 뭡니까? 재신과 그 다음 뭐죠? 낭사 두 개로 나뉘죠. 맞죠? 자, 낭사는 여러분 언론관원이라 그래요. 언론관원이 뭘까요? 언론이 뭐예요? 권력 독점 같은 거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낭사는 간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죠. 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왕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괜찮다 이거죠. 얘는 그런 기능이 부여받았으니까. 봐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유교가 왕의 독점을 막는 게 유교 정치라 그랬죠.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다 누구야? 최숙로라니까. 오케이? 신라에는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치? 신라에는 이런 거 화백회의가 있었지만 맞죠? 이런 저기 전문적인 건 없었잖아요. 화백회의가 이런 것만 수행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건 완전 전문적인 기관이 딱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 비해 여러분 고려는 정치적으로 발전했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제시는 뭐 하죠? 최고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2품 이상. 아, 장 안 써졌구나. 여기 장이 뭡니까? 문하, 시중이에요. 1품. 자, 제시는 뭐예요? 국정을 심의하죠. 심의. 그쵸? 토론하고 심의하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과 같이 국정을 거의 총괄하는 게 여러분 제신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성 봤어요. 이성 6부 봤습니다. 이성 6부 말고 이제 핵심 기관들 또 쓰면 뭡니까? 송나라를 모방해서 만든 기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죠? 중추원. 정말 중추기구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 우리나라 최고기구예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핵심 기구는 아니지만 3사라는 기구도 있었죠. 이거 회계기관이죠. 회계기관. 나라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회계기관. 자, 중추원도 두 개로 갈려요. 두 개로 갈립니다. 두 개 뭡니까? 군사기밀 추밀과 그쵸? 그 다음 뭐예요? 그쵸? 승선이죠. 자, 승선부터 합시다. 쉬운 거니까. 승선 뭐 하는 거예요? 왕명 출납하는 기구예요. 비서죠. 왕명을 받드는 비서예요. 자, 추밀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쵸? 국방 기밀을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무슨 기관 있어요? 어사대 있었죠. 자, 어사대 뭐 하는 기구예요? 관리, 감찰 및 탄핵 건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언관 아니에요? 그쵸? 언론관원이죠. 자, 마지막 부분. 자, 재신과 추밀은 나라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회의를 엽니다. 그게 뭡니까? 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자, 도박마사는 뭐 하는 회의 기관이에요? 국방 문제, 즉 대외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설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목도 가면요. 법령이나 규칙이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 같은 거예요. 법령 개폐하는 거.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오케이? 자, 이런 건 회의기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제추가 뭐였다 그래서 제추합의기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추합의기구.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는 배웠듯이 이민족의 침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고려 때. 최고예요. 그래서 점점 국방에 능통한 재상들이 어때요? 어때요? 권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권한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여러분, 원간섭기 출발한 충렬왕 때에 이르면 뭐라고 명칭이 바뀝니까? 이게 요번에 2013년 시험이었잖아요. 도평, 의사사 혹은 도당 계층되면서 최고기구가 되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가면 뭘로 바뀌어요? 의정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조선시대 비슷하죠? 원래 조선시대는 의정부 최고기구죠. 근데 나중에 전쟁 겪고 나서 무슨 기구가 최고기구 돼요? 그쵸? 비변사 국방문제 임시기구 비변사 최고기구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임시기구였어요. 원래는 쭉 어떻게 도평의사사로 가면서 최고기구가 되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식목도 가면요 흡수돼요. 알겠죠? 흡수돼요.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국방, 정치, 외교, 법 다 총괄하는 기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마지막이 요겁니다. 자, 언론기구 두 개가 뭉쳐야죠. 낭사와 어사대가 뭉쳐서 뭐라고 달까요? 평평하게 한다. 대간 혹은 대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뭉쳐서 수행하는 여러분 업무가 뭡니까? 일단 저기 써 있는 간쟁이나 탄핵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고유한 기능인데 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둘이 뭉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본래 고유한 기능이긴 한데. 그리고 같이 업무를 또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죠? 봉박. 봉박 기능이 뭐예요? 잘못된 왕명을 되돌리는 걸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경권이잖아요. 서경권. 서명을 거치다 동의를 구하다는 거잖아요. 동의권 행사예요. 동의권.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파면할 때 있잖아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반드시. 낭사, 어사대, 대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무슨 장관 임명할 때 뭐 열어요? 청문회 열죠. 그쵸? 그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관리가 그 관등에 적절하게 임명된 게 적절한가?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뒷조사하는 거지요. 그죠? 과연 청렴한 관리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요 대간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국왕의 인사권 독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뭉쳐서 뭐 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것도 이제 유기정치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고려 초기 우리가 봤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봐봐요. 자, 다음 후 후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왕건이 취한 조치들이다. 23쪽이에요. 당시의 정치 현실로 보아 이러한 조치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왕건은 정략적으로 6명의 왕후 이에도 23명의 부인과 결혼했다. 이걸 정략 결혼이라 하죠. 명주장군 김순식 청주호족 이가도에게 왕치성을 하사했다. 사성정책이고요.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해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사심관제도. 지방호족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볼모로 잡고 출신지일에 협력하게 하였다. 이 기인제도죠. 맞죠? 자, 그러면 4개의 의도는 뭐예요? 쉽잖아요. 몇 번? 그쵸, 4번이죠. 호족의 통합이죠. 됐습니까? 2번 맞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만약에 4번이 없었으면 2번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적절한 용어는 4번이에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화를 하면요, 사실은요, 이것보다는 뭘 파견해야지 우리가 더 적절한 용어일까요? 지방간 파견이 더 적절해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지 2번은 적절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알겠죠?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옆에 지방간 파견을 써주세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자, 2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왕위 업적. 자, 국가적인 대업은 불교에 의해야 된대요. 사원을 보호 및 감독할 것. 아, 그러면 고려 초창기 때는 불교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성종 때부터 뒤엎어진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원의 창설은 밑줄 치세요. 중요해요.
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짓지 말아라. 아무나 개나 소나 사찰 짓지 말아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을 것이다. 반드시 무슨 설에 따라 한대요. 도선의 설이면 무슨 사상이에요? 풍수지리 써놔야죠. 그렇죠? 풍수지리. 이 신라말 도선이라는 승려가 가져온 게 풍수지리 아닙니까? 그래서 명당에다만 사찰을 짓겠다. 그거는 야 호족들아 니들 멋대로 사찰을 아무 데나 짓지 마. 이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국초부터 거란과 적대적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경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을 거. 이거는 유교와 관련된 거예요. 유교. 유학에서 핵심이 거울이니까.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사료 같아요 여러분들? 네, 훈요십조예요. 요거 태조 때 훈요십조. 자 그럼 태조 왕건 때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쉬워요. 2번이죠? 2번 무슨 왕이에요? 성종. 그쵸? 성종. 그 다음 3번 봅시다. 다음 고려 정치체제의 특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것. 재신과 추밀은 주요 간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치였다. 맞죠? 그래서 제추 합의기구 같은 것도 여러분들 구성했잖아요. 기억 맞아요. 그리고 품상, 품계상 여러분들 재신도 2품이고요. 추밀도 2품이에요. 최고 높은 거죠. 18품까지 18등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품, 2품, 2품이니까 되게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고려에는 5품 이상이면 그건 고관이에요. 고관. 알겠죠? 그 다음 자 국왕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맞죠? 누가 수행했어요? 주로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 이루어서 했죠. 그래서 봉박이나 서경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은 여러분 틀렸죠? 3사가 아니고 뭐예요? 고려시대 3사는 뭐예요? 회계잖아요. 회계. 그치? 대간이라고 써주셔야죠. 낭사 어사대가 뭉친 대간. 그럼 만약에 디귿이 조선시대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조선시대 3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3개니까 여러분 조심해야지. 디귿은 조선시대면 맞는 말인데 지금 고려니까 틀린 거예요. 리을 도병마사 식목도 가문 귀족들의 회의기구로서 송해제도를 모방을 설치했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송해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건 요 2개예요. 중추원 3사. 그럼 요거는요 어느 나라 모방했어요? 안 모방했어요. 그죠? 독자예요. 독자. 고려만의 독자기구예요. 알겠죠? 자 3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넘깁니다. 4번 5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누구 같아요? 태조죠. 자 태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국의 주요직의 12목 설치, 목사 파견, 지방의 중소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했다. 성종이죠. 그러면 태조와 성종 사이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혜정, 광경 들어가네요. 그쵸? 1번 도련포에서 압록강 입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언제일까요? 응? 이거 해야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해야죠. 이거 지웁니다 이제. 너무 더럽다. 없네. 자 보시면 성종 때 여기 안 썼죠. 자 성종 때 있었던 대외관계 누구의 침입이 와요? 그래 거란의 1차 침입 있죠. 당시 거란은 여러분 요 나라입니다. 요.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거의 혈전 안 하죠. 전면전 안 하죠. 누가 나서죠? 서희라는 무인이 나서서 외교 담판을 벌이죠. 그래서 거란으로부터 뭘 인정받아요? 우리가 고구려 개승국이란 걸 인정받고 강동 육주 땅을 획득하잖아요. 응? 그러면 거란이 왜 쳐들어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다 건너 누구랑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당이 멸망하고 5대 19기였죠.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송이었지. 그치? 우리가 광종 때부터 여러분 송과 교류합니다. 당시 송과 거란은 어때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거란은 자꾸 송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식량 때문에. 송나라는 어때요? 당연히 그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 고려하고 친선이었단 말이에요.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때요? 손과 친하니까 거라는 요걸 좀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치 소손령이라는 권한의 장군을 설득해서 요 땅을 획득하고 손과 교류를 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냥 전략이에요, 전략. 응? 대신 핑계거리는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냐? 니들 거란과 교류를 못한 이유는 송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서여진족 때문이야. 니네가 여진족 막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교류를 할게. 이렇게 해서 군대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성종 때잖아요. 됐죠? 자, 이후에 성종 다음에 무슨 왕이 지게 여러분들? 목종이 지게 하죠. 그쵸? 목. 자, 목종 때는 딱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하나는 뭡니까? 파란색으로. 하나는 어디 있어요? 경종. 오케이. 경종. 오케이. 여기. 요거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목종 때 전식과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식과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관계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목종 때 일어났던 목종이 폐위되는 게 무슨 정변이에요? 강조정변 때문에 있었죠. 목종 엄마 천추 때문에 일어났던 난이었죠. 맞지? 그래서 강주가 정변을 일으키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누를 올려요? 현종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종 때 여러분 우리 정권이 새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거란족이 야 왜 니네 약속을 안 지키지 않냐? 왜 성과 교류를 안 끊냐? 그래서 강동육진 내놔라 하면 서두른 게 몇 차 침입이에요? 그래요. 2차 침입이었잖아요. 거란족의 2차 침입. 강조정변으로 자 현종 즉위시키고 그치 거란이 이때를 틈타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수도가 함락되기도 해요.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그 거란군의 테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 군량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 보급이 안 되거든요. 거란군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여러분들 거란군이 또 어때요? 또 한 번 쳐들어오죠. 맞죠? 이때는 뭘 요구하고 얘네들이 돌아갔어요. 니네 왕이 국왕이 직접 우리 거란족 황제한테 와서 뭐해라? 항복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입조라고 해요. 친조 혹은 입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요구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안 지키죠. 맞지? 그래서 쳐들어온 게 3차 침입이에요. 이때 유명한 전투가 뭐예요? 강감창 장군의 그렇죠? 귀주대첩 전투였죠. 맞죠? 자 여기서 거란군을 괴멸시키고 거란군은 완전히 내모입니다. 완전히 이겨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후에 여러분들 요거 이후에 거란군을 완전히 물리친 이후에 현종 다음에 덕종에서 정종일이까지 쌓은 게 무슨 장성이에요? 그래요. 여때 나오는 게 천리장성이죠. 거란이나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쪽 만주족 있죠? 만주일 때 이민족 막으려고 쌓은 게 천리장성이니까 못 들어가죠. 1번은. 그렇지? 성종 이후에 현종 때 2, 3차 침입 다 겪고 그 다음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2번 전국을 오도와 양계 경기로서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 여러분들 지방제도는 언제부터 어느 왕 때부터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성종 향리제도 신설하면서 이제 쭉쭉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게 언제냐면 그렇죠. 현종 때 완성돼요. 지금 여기 써있는 문구처럼 일반행정구역 5도 그 다음에 북계와 동계라는 군사구역 2개 양계 그죠? 그렇게 완성된 게 현종 때예요. 됐나요? 성종 때부터 정비해서 그러니까 2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3번 오품 이상의 관료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언제 나와요 이건 또? 정종 다음에 무슨 할까요? 문종이에요. 오케이? 목현 덕정문. 오케이? 문종이란 말이에요. 요때 무슨 전식과? 전식과가 완성돼요. 그래서 경정 전식과거든요. 나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요때는 전현직 줬어요. 수조권을. 근데 이때는 어때요? 현직에게 줄 땅이 조금씩 부족해지니까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조금씩 수조권을 줄여나갔어요. 그러다가 요때는요. 현직만 이제 주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굶어요. 맞잖아. 이제 전직에 대한 수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종의 퇴직금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대신 준 게 뭘까요? 높은 관리에게는 공음전. 오케이? 영업 가능한 땅, 세습 가능한 땅. 낮은 관리한테는요. 한인전이라는 땅을 준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3번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저기 문종이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쵸? 무슨 왕입니까?
광중의 업적이죠. 답은 쉬워요, 답은.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좀 어때요? 왕 순서를 알면 빨리빨리 풀어요. 왕 순서를 알면. 그건 차이예요. 왕 순서를 안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이 차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힘들어도 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이한 문제에서 막 이런 거예요. 아, 어떡하지?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간단히 안 돼 있고 되게 어려운 보기가 나왔다 쳐봐요는 백방 틀려요, 여기서. 근데 왕 순서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어때요? 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별표 치세요. 자, 다음은 성종시기 어느 정치가의 개혁안 중에 일부이래요. 자, 성종시기 어느 정치가의, 그럼 누구예요, 누구, 그냥? 최승로예요, 최승로. 제 시무 28조야.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 사람 가운데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방에 충당하고요. 그 가운데 두세 명 편장을 뽑아 통솔하게 하래요. 1번 봅시다. 별무반을 편성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저 문종까지 가고요. 그 다음 뭐예요? 순, 선, 헌이 있죠? 필요 없죠? 이왕들은. 저 다 금방 다 대져요. 다 쫓겨나거나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저 숙종, 예종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두 왕. 자, 숙종 때 여러분들 우리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거란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거란 옆에 있는 무슨 족이 문제예요? 서여진. 알겠죠? 서여진. 자, 서여진족이 우리 숙종 때 어때요? 계속 남하하죠. 계속 우리 국경을 쳐요. 뭘 약탈하려고 온 거예요? 식량 약탈을 계속 와요. 오케이? 동리여진을 넘어서 계속 약탈을 해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번번이 서여진족을 토벌하러 병사를 보내는데 계속 집니다. 왜? 본래 여러분 만주에 이렇게 정착한 애들은 기병과 보병 숫자가 둘 중에 뭐가 많습니까? 기병이 많았죠? 우리는 거의 없어요. 우린 기병 숫자가 되게 딸려요. 왜요? 남쪽에는 말을 사육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만주에 수입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숙종 때 안 되겠다. 이때 당시 최고 재상이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윤관이 윤관. 이 사람이 뭘 건의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기병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뭘 편성해요? 별무반이라는 군사단체를 편성하지요. 그래서 세 개대로 돼 있어요. 신기군, 신복군, 항망으로 돼 있는데 핵심 부대가 뭐예요? 신기군이죠. 맞죠? 병사, 기병병사죠.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끌고 숙종 아들 예종 때 뭐 한 거예요? 저 여진 토벌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쌓은 성이 뭡니까? 여기를 방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뭐예요? 9개의 성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그러니까 될 수 없죠. 지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종 때 최승로 갔는데 무슨 여기까지 왔는데요? 말이 안 되죠. 단순히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 1번에 가에 여러분 말타기 나와 있으니까 별무반 이러면 안 돼요. 잘 읽으셔야 돼.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지방간을 두고자 했으나 일이 번다에 미쳐 이를 시행할 겨를이 없었대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했더니 이번에 12목 설치 목사 파견했다. 맞죠? 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날로 조심하여 스스로 거만하지 마시고 아랫사람을 대할 적에 공손히 하십시오. 이거 뭐예요? 무슨 정치예요? 유교정치. 그쵸? 유교정치. 3번 경연 실시했다. 물론 경연이 신하들에게 왕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고려 때는 경연이란 거 없어요. 경연이란 거 어느 시대부터 나타날까요? 조선이에요. 알겠죠? 경연제도는 조선부터 나타나요. 3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미는 같아요. 그럼 만약에 3번이 조선시대의 경연과 같은 의미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말 한마디 조심하시면 돼. 그 다음 라.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가을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잡합니다. 이를 감하여 백성을 힘펴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라는 어떤 기능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불교에 뭘 줄이라는 거예요? 행사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적으로 정치 위상을 올리고 불교는 좀 어때요? 위상을 좀 낮추려고 불교 행사를 자주 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등의 팔관이 같은 불교 행사가 이때 폐지돼요. 나중에 성종 이후에는 다시 부활하거든요. 근데 성종 때는 일찍 폐지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라는 뭐의 의미? 유교정치 확립을 위해 불교 행사 금지. 오케이? 핑계거리는 뭘로 된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첩제는 뭐예요? 승려로 나갈 수 있는 허가제예요. 허가증. 고려 때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승려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시대에 허가를 해요? 조선시대부터 발행한 게 도첩제예요. 도첩이에요, 도첩. 돈 주고 사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불교 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틀렸죠. 근데 만약에 4번도 조선시대 도첩제와 같은 의미이다. 그럼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3, 4번이 그 다라와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아요. 정책 목적이나 의도는 같은데 각 시대가 다른 겁니다.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5번도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나 개혁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노비를 안검하여 시비를 살펴 분별하게 하니 뭐예요? 광종 때 노비안검법이죠. 광종 때 노비안검법. 됐나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여기는 아니지만요. 그냥 일단 미리 써놓으세요. 나는 언제죠? 전민 변정도감 설치하고 신돈을 판사로 삼았다. 이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빼앗았던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전민 변정도감 무슨 왕 때예요? 공민왕. 그쵸? 공민왕. 공민왕 때 가장 잘 됐던 때 아닙니까? 공민왕. 원간섭기 때 이 친원파들의 농장을 혁파하는 이 정책 아니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시무 28조를 배경으로 시도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광종이 죽고 경종 다음에 성종인데 1번이 틀렸죠. 2번, 자, 신화 세력들을 약화시킨 것이다. 맞죠? 대신 여러분들 신세력을 뽑기에 실시한 게 뭐다? 과거제. 옆에 써놔요. 과거제. 자, 노비안검법 과거제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과거제도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뭘 마련해요? 고려시대. 공복제도 마련해요. 공복제가 뭐죠? 관리 복색을 말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친원파들의 반발을 받았다. 맞겠죠,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됩니까? 공민왕하고 신돈 어떻게 돼요? 암살당해요. 그쵸? 둘 다 암살당합니다. 요새 정도전 드라마 하죠? 모르시나? 요새 하는데 저 안 봐요. 이상해요. 정도전을 너무 영웅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4번. 가나는 재정확충과 왕권강화를 의도한다. 맞죠? 왕권강화는 알겠죠? 근데 재정확충은 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노비들이 뭐가 되는 거니까? 일반 평민들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평민들이 여러분 재정이 대상이 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확충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빨리 써요. 재정 확충 위에 밑에다가 노비의 양민화 꼭 알아두셔야지. 노비의 양민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되게 골칫거리예요. 사실 귀족들이 노비 늘린 게 되게 골칫거리예요. 옛날부터. 그것도 아예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적당히 하게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국가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6번 문제는 어느 정도 알겠죠, 여러분들? 자, 7번. 이제 7번, 8번은 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려 중기 때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고려 중기 때. 자, 일단 고려 중기가 여기까지가 딱 고려 중기예요. 인종까지가. 알겠죠? 자, 인종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인종 때. 자, 봅시다. 자, 문종 때부터요. 인종 때까지 왕의 장인으로서 집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자겸이라는 인물인데, 아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문종부터 인종까지가 아니고, 문종부터 인종까지의 왕의 장인으로서 활동한 가문이 여러분들 보고, 경원, 이씨 가문이고, 그렇죠? 인종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자겸이에요. 인종의 장인이. 그러니까 이 가문이 거의 80년간 왕의 외척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가문 아닙니까? 이런 가문을 뭐라 할까요? 이런 가문의 귀족을 뭐라 할까요? 문벌 귀족들이라 그래요. 문벌 귀족. 그리고 여러분 가문 있죠? 지역명을 떠나서 이제 지역명을 따서 가문이 막 나오죠. 이제부터 경주 김씨나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는 고려 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고려 때부터 등장한 게 본관제예요. 본관제. 자기 지방의 명을 따서 가문이 형성돼요. 그게 본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때는 무슨 김씨 문벌인 거 안 배웠죠?
그땐 본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려 때부터 이제 가문 같은 게 등장해서 그 지역명을 떠나서 등장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당시 경원이 시 가문이 최고 기족이었다는 거예요. 중기사회 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문벌 기족은 사실 경원이 씨 말고도 여러 가문들이 많아요. 대략 한 12개 정도 가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경원이 씨 말고도 또 뭐가 있냐? 해주, 최씨나 아니면요 경주, 김씨나 파평, 윤씨 등 그렇죠. 유명한 가문만 딱 쓴 겁니다. 해주, 최씨의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최충이라는 유학자예요. 그 다음에 경주 김씨는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김부식이고요. 여기는요. 아까 배웠어요. 윤관.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형성됐냐? 일단 기원은 본관이고요. 자, 우리 광종 때 뭐 했었어요? 과거제 실시했죠. 그죠? 그래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부터 어때요? 정치제를 확립해서 여기서 이제 관리들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겠죠. 맞죠? 하면서 성종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냐? 성종 이후로부터 쫙 쭉 어때요?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쵸? 성장하고, 그럼 목종 때 만들어진 정치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뭘까요? 음서제라는 게 있었어요. 음서제. 음서제가 뭐예요? 지금 있는 높은 관료, 5품 이상 높은 관료의 자식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쵸? 세습해주는 거죠. 직위를 세습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몰락하면 끝나잖아. 그죠? 몰락하지 않게 해서 문종 때 줬던 땅 뭐 있었어요, 아까? 높은 관리에게 주는 땅. 공음전 있죠? 그치? 자, 음서나 공음의 혜택을 받으면서 높은 귀족들은 그 직위를 자식들이 계속 세습해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문들이 형성된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문벌 가문이란대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벌 가문들이 판치는 시기가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종 이후부터 인종 때까지 쫙 판쳐요. 그래서 중기는 문벌 귀족 사회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벌 귀족 사회의 원래 원류들은 누굴까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아까 여러분들 호족, 아까 지방 호족을 두 층으로 나눴었죠? 상층 향리하고 하층 향리. 그러니까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뭐 했어요? 과거 쳐가지고 중앙으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호족 출신들이나 아니면요. 신라에서 항복해가지고 누가 왔어요? 호족과 연합한 애들이 누가 했어요? 신라 하대부터. 육두품들. 오케이? 걔네들이 기원이에요. 그들 출신 중에 문과 합격해서 높은 관리로 돼서 음서와 공음의 혜택을 받은 게 문벌귀족이라고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다 더 막강한 세력을, 권한을 가지려면 누구하고 외척관계를 맺어야 돼요? 왕실과 혼인관계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높은 가문들이 형성된 겁니다. 알겠죠? 되셨죠, 이제? 자, 그와 관련된 사건이 인종 때 두 사건이 있잖아요. 인종 때. 자, 인종 때 막강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이죠. 이 사람과 관련돼서 여러분 두 개를 알아야죠. 두 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는, 이제 거라는 끝났죠? 저기서 끝나버렸잖아요. 자, 이 서여진이, 그쵸, 남하에서 어쨌든 해가지고, 쳐가지고 여성 척조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1년 만에 이 성을 돌려주잖아요, 여진한테. 맞죠? 자, 돌려준 후 연원들이 세력을 키워서 뭘 세웁니까? 여진들이. 여진 부족들이 통합해서 뭘 세워요? 금이란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건국하고 두 나라를 쳐버리죠. 하나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거란족 복속시키죠. 그 다음에요. 저기 우리나라 바다 건너 있는 무슨 나라 있었어요? 송을 쳐버리죠. 송을 치고 일부 유민들이 남송으로 후퇴하고 나머지 북송, 송의 나머지 북쪽 부분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중원은 지금 금나라가 제패한 거 아니야. 우리 밑에 있던 말갈족들이.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뭘 요구했던 거예요? 4대를 요구했었죠. 그러면 당시 여러분 금이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할 정도면 우리를 굉장히 어때요? 무서워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별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했으면 바로 그냥 침범하지 않았을까요? 맞지? 우리나라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 이자겸은 이거에 대해서 인종에게 뭐라고 올렸어요? 적극 뭐 해야 된다? 신하가 되는 게 옳습니다. 왜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쵸?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좋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의도는 지가 가진 권력하고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그래서 이자겸 때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대한다? 이자겸에 의해 금가 사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 끝났어요? 북진 정책 완전히 끝이에요. 좌절이에요. 중단이에요. 중단. 오케이? 자, 이후에 이자겸은
권력을 강화해서 왕위를 찬탈하려 하죠. 그래서 일으키죠. 바로 인종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리죠. 그게 이자겸의 난이었잖아요. 자, 하지만 누구에게 죽어요? 부하였던 고려의 무사 척준경에게 죽고 말죠. 맞지? 척준경을 인종이 꼬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넘어가서 이자겸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줄 알았거든, 이 병신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도? 그치? 인종이 탈출하고 감옥에 나오고 얘도 죽여버리죠. 탄핵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종이 다시 왕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때? 자기가 한번 어땠어요? 감옥에도 갇혔고 궁궐도 불탔었어요. 사실 개성에. 굉장히 왕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때? 흔들려버린 거 아니에요? 귀족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응? 국정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측근이었던 여러분들 정지상이라는 관리에게 이 의견을 물었더니 이 사람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묘청이 개경에 오는 거예요. 원래 서경파예요. 그래서 묘청이 와가지고 인중에게 뭘 올립니까? 어디로 천도하면 된다? 서경으로 천도하면 국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개경의 귀족 세력도 물리치고 이자겸에 의해 체결되었었던 금나라 사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폐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풍수지리학적이나 불교학적으로 막 가머니설을 막 해요. 막 꼬셔요, 인종을. 그래서 처음에 막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이자겸 다음에 최고 귀족인 누구예요? 경주 김씨.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묘청을 반역자로 계속 몰고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힘에 이제 인종도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묘청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안 되니까 묘청이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을 짓고요. 연호를 1000개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개경 김부식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싸움 끝에 패배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바로 인종 때입니다. 그래서 끝나서 어떻게 돼요? 뭔가 고려가 좀 자주적 방향으로 나아가려던 방향은 좌절이에요. 근데 사실 묘청의 운동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시각이. 하나는 뭡니까? 금나라에 의해 우리가 이제 사대됐죠. 그래서 북진 정책이 이제 좌절이잖아요. 이걸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기도 해요. 자주적 운동으로. 근데 또 하나는 뭘까요? 그치.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서 서경파가 권력을 잡고 개경파를 밀어버리려는 그냥 권력 장악의 난이라 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인데 우리 교과서는요. 어느 시각으로 돼 있을까요? 자주적 운동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자, 7번 보세요. 다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전후한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귀족사회 내의 지역의 대립, 밑줄 치세요. 밑줄 세요. 귀족사회 내의 지역의 대립, 밑줄. 정확히 말하면 무슨 파의 대립이에요? 개경파, 개경귀족들과 서경귀족들의 대립이죠. 개경이에 비해 여러분 서경은 지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대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중앙과 지방의 대립. 그 다음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사대적 유교정치 사상과의 충돌. 그러면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묘청이고요. 그쵸? 사대적 유교정치는요? 김부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고구려 개성이념회 등에 대한 이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일어난 거 아니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서경파는 황제 칭호를 내세우며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계를 하면서 봉기하였다. 맞죠? 맞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서경천도 난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2번, 이 사건의 결과로 문무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맞아요? 결국 어때요? 묘청이 졌죠? 그러니까 여전히 문인중심 사회로 가는 거지. 2번이 틀렸어요. 3번, 서경파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묵진정책을 추진하였다. 맞죠? 근데 실패잖아, 결국에는. 4번, 개경파는 주로 신라계통의 유학자로서 신라개성이념을 내세웠다. 맞죠? 김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차별이 완화될 수가 없죠, 당연히.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냈으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8번. 고려 중기사회가 문벌 귀족사회의 중심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징표.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중요하죠? 하나 물어볼게요. 고려의 음서는 여러분 승진 제한이 있어요? 뭐 제한이 없어요?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승진 제한이 없어요. 쭉 1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음서의 대상은. 그리고 몇 품 이상의 자제가 혜택을 받아요? 그죠? 5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조선의 음서랑 비교해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니은은요? 맞죠? 높은 관리에게만 주는 이 경제적 토지제도였죠. 공음전. 디귿은요? 맞을 것 같으니까요. 잘 봐요. 8번 문제 잘 봐보세요. 8번 문제 다시 봐봐요. 고려 중기 사회가 귀족 중심의 사회였음을 뒷받침하는 증표. 일단 여러분 과거는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누구가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천민 빼곤 다 볼 수 있잖아요. 귀족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디귿은 약간 약해요. 과거제도 자체로는 조금 귀족 중심의 사회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디귿은 상대적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리을은요? 뭔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냥 호족 견제책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요. 미음은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3번이죠. 기역, 니은, 미음. 3번. 디귿, 리을은 상대적으로 답이 아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 자, 10분 쉬고 이제 9번 문제 봐보세요. 9번 문제, 10번 문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9번 문제, 10번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부터 볼 거예요. 인종 때 터졌던 이제 뭐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종이 아니고 의종 때 터졌던 무슨 정변? 자, 이전까지 이 문인 중심의 문벌귀족 사회가 중심 아니에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는 뭐가 많을까요? 무인에 대한 차별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의종 때 터지죠. 그래서 무신정변부터 쭉 볼 거예요. 알겠죠? 자, 10분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